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새벽 시간이 다가왔네요. 이른 아침 06시입니다. 날은 무징장하게 춥네요. 손발이 막 얼 것 같아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 따뜻하게 옷 잘 입고 따뜻한 그 차 한잔 마시면서 몸을 녹이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한 15도는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너무나 추워가지고 저도 떨면서 영상을 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좀 떨어야 돼요. 긴장을 해야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옳은 말이라도 참을 줄 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배우 문소리가 그래요. 문소리는 그 조언과 충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심한 욕을 듣고 쓰러지는 사람보다는 그 맞는 말을 듣고 쓰러진 사람이 더 일어나기 힘들어. 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약간 의견이 엇갈리고요. 때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가 있어요. 가려야 할 때인데, 하지만 때로는 그 옳은 말이 더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그런 자괴감 때문이 아니라 이 배려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서글픔, 이런 서글픔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때와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은 이 속으로 삼킬 줄 알아야 돼요. 속으로 삼킬 줄 알아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하는 말이라면요, 최대한 완곡하고 부드럽게 이제 표현을 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옳은 말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진짜로 좋은 말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대를 배려하는 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배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은 그에게 고맙다고 말해 주십시오. 고맙다로 말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번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듣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인도에 첫 체험형이죠.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고요. 세계 1위 인구 대국이죠. 인도 시장 공략을 강화를 합니다. 삼성은 지난 23일 인도의 그 뭄바이인데, 그 뭄바이 고급 상업지구인 반드라쿨라 콤플렉스의 매장 삼성 BKC를 열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미국과 뉴욕과 그 영국의 그 런던 등 아주 주요 도시에서 프리미엄 체험 공간을 운영해 온 그 삼성이 인도의 체험형 스토어를 연 것은 처음이에요. 미국 뉴욕 쪽하고 영국 런던 쪽에. 하여튼 이 매장에는 고객이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춰 가지고 제품과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8개의 체험존이 마련됐다고 하네요. 뭐 네오 QLED 8K TV하고 최신 게이밍 모니터 등으로 꾸며진 게임룸, 그 스마트 모니터하고 TV, 최신 갤럭시, 그리고 스마트폰하고 태블릿하고 노트북으로 연결된 홈 오피스, 그리고 AI 기능이 강화된 비스포크 패밀리 허브 냉장고랑 이 오븐 등으로 구성된 그 커넥티드 키친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인도에도 공략 잘해야겠죠. 워낙 인도가 그 인구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중국을 능가했다는 거 아시죠? 인도 시장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랑 뭐 LG전자 국내 가전 기업들이 이제 개점 휴업에 놓인 러시아 생산법인을 현지 업체에다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랑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공장 가동 재개 시점이 불투명해졌죠. 그래가지고 꺼낸 고육지책인데, 이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부은 러시아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기 어려운 만큼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전쟁 뒤에는 재진입 가능성을 열어둔 행보로 분석이 됩니다. 러시아 매체인데 그 코메르산트 여기하고 가전업계 다르니까 삼성은 러시아 가전 유통회사 VVP 그룹을 이제 포함한 현지 업체들하고 이제 칼루가 공장 임대 협상을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칼루가 공장의 TV 생산 라인에서 다른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VVP 그룹은 칼루가 공장에서 세탁기 등의 생산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임대하는 방향으로 러시아 업체들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은 맞다. 공장 매각은 계획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칼루가 공장은 2008년부터 냉장고나 세탁기, TV 등을 생산해 왔고요. 그런데 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직후에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해 3월부터 2년여간 가동을 멈췄습니다. 삼성은 현지 시장의 영향력을 빠르게 상실했고 매출도 급감을 합니다. 시장조사 기관의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보니까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21년 말에 35%에서 22년에는 2%로 막 급락을 해버리는 거죠. LG전자도 러시아의 그 루자 공장에 임대나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네요. 2006년에 운영된 그 루자 공장은 22년 8월부터 가동이 중단이 됐고 LG전자의 러시아를 포함한 지역 매출은 20년 상반기 2조 335억 원에서 지난해 상반기는 5,595억 원으로 72.4%나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는 LG전자 역시 매각보다는 임대 무게를 실은 것 같아요. 전자제품 유통사 DNS가 중국의 가전업체 콘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LG전자 그 러시아 공장을 임대하는 그런 협상을 하고 있다는 현지 매체 보도도 나왔고요. 이렇게 매각은 사실상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를 의미합니다. 생산시설 투자랑 그 러시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이 쏟아부은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은 이 매각은 막대한 손실로 직결이 되죠. 원하는 가격에 매각도 쉽지 않고 앞서서 현대자동차는 2년 후에 되살 수 있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그 러시아 업체죠. 아트파이낸스의 상트페레브루트크죠.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공장을 1만 루블에 매각을 한 겁니다. 공장을 14만 원에 매각했어요. 하여튼 LG는 그래요. 루자 공장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임대로 잠시 이제 빌려주겠다. 뭐 그런 거겠죠. 아주 또 재미있는 소식인데 그 이번에 삼성전자는 그 성능하고 범용성을 모두 갖춘 그 소비자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가 있어요. SSD. 이 SSD 신제품 990 에보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990 에보는 전자 970 에보 플러스 대비 속도와 전력 효율, 기술력이 모두 향상이 됐는데 이 제품의 연속 읽기, 쓰기 속도가 각각 최대 초당 5000MB, 초당 4200MB로 전작 대비 43%, 30% 정도 향상이 됐어요. 대용량 파일에 빠르게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 자체 개발한 5나노미터 기반의 신규 컨트롤러를 소비자용 SSD에 처음 탑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전력 효율을 최대 70%까지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990 에보는 990 에보는 제품 내부 D램 탑재 없이 PC의 D램과 직접 연결하는 호스트 메모리 버퍼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죠. 제품 성능은 유지했습니다. 이 990 에보는 고속 인터페이스 규격이죠. PCL이 4.0과 함께 PCL이 5.0도 지원을 해요. 차세대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사용자의 PC 시스템이 지원하는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자동 전환돼 가지고 호환성과 그 안정성이 우수한 특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990 에보, 990 에보는 일단은 1TB하고 2TB 두 가지 용량으로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삼성전자가 참 이런 거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성능 SSD는 삼성이 최고다. 삼성전자 사고 치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북미 지역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안방이나 다름없겠죠. 20, 30대 젊은 층을 기반으로 해서 두터운 열성 팬층을 이 보유한 아이폰의 아성을 넘기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애플하고 1, 2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조차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제품을 선보여 가지고 북미 시장에서 늘 2위에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도 늘 2위에 머물렀어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선보여도 안 되는 거야. 안 통하더란 거죠. 하지만 올해는 뭔가 사뭇 다른 분위기랍니다. 올해는 좀 다르다. 이 세계 최초로 선보인 AI 폰, 인공지능 폰, 이 북미에서도 이 초반에 흥행 궤도에 오른 거예요.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애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24일 전자학계에 따르니까 삼성이 지난 19일부터 진행 중인 갤럭시 S24 시리즈의 사전 예약 결과를 보니까 북미 지역 판매량이 전작인 S23 시리즈 대비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네요. 사전 예약은 25일까지입니다. 이렇게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제품을 애플보다 빠르게 출시한 전략이 주요했다, 그런 분석이 있는데, S24는 출시 직후부터 AI 기능에 대한 호평이 이어져요. 구독자 1810만 명을 보유한 미국의 유명 테크 유튜버가 있는데, 마르케스 브라운리, 아주 특이한 친구인데, 화면에서 동그라미만 그리면은 검색해주는 서클 투 서치 기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유용하다고 느낄 것이다, 이렇게 평을 하네요. 이렇게 S24가 흥행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면은 삼성은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다시 점유율 1등을 탈환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지난해 삼성은 2010년 이후로 13년 만에 점유율 1등 1위를 애플에 내줬어요. 이렇게 북미 지역에서 애플과의 점유율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북미에서 애플과의 점유율 격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이 삼성의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지난해 1분기 북미 지역에서 아이폰하고 갤럭시 점유율은 2021년보다도 2배 늘어난 36%, 이제 포인트 차이가 났죠. S24 시리즈는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 곳곳에서도 상당한 흥행 가도를 달립니다. 그래서 국내 사전 예약 판매량은 전작 S23보다도 10%가량 증가를 했어요. 인도에서는 사전 예약 시작 3일 만에 역대 최다인 25만 대를 25만 대 엄청나게 팔았네요. 그 정도로 지금 삼성 뭐 불티난다, 난리 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또 이제 요즘은 XR 그 헤드셋 시장이 또 치열한 것 같아요. 애플의 그 확장 현실 헤드셋이죠. 비전 프로가 다음 달 출시를 앞두는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도 올 하반기에는 XR 헤드셋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입니다. 맞불을 놓을 거라고 하는데, 올해 그 XR 헤드셋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삼성전자도 신제품을 내놓고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IT 매체의 그 샘 모바일은 보니까 유출 전문가에 있어, 또 유출 전문가인 롤랜드 퀀트로를 이용해서 삼성전자가 현재 SMI130이라는 모델명을 가진 그 XR 헤드셋하고 SMI610이라는 모델명의 컨트롤러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이죠. 삼성 글래스라는 XR 기기 상표권을 등록한 후에 현재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삼성이 오는 7월에 있을 갤럭시 Z 플립 6 언팩 행사에 맞춰 가지고 이 제품을 공개할 거로 예상합니다. 삼성전자는 그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에 따라서 XR 헤드셋 공개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의 XR 헤드셋은 지난해 출시될 계획이었는데요. 완성도를 이유로 출시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삼성은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동안 삼성 디스플레이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팀을 별도로 꾸려가지고 구글하고 퀄컴과 개발을 진행하는 등 성능 개선에 공을 들이는 겁니다. XR 헤드셋은 아직 대중에게 생소한 제품인데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를 계기로 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고요.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관심이 XR 기기 시장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삼성의 그 XR 기기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XR 기기 출시를 더 미루기 힘든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애플 전문가로 꼽히는 그 고밍치 애널리스트가 애플이 지난 19일에 그 비전 프로 사전 판매를 시작한 후에 주말에만 한 16만에서 18만 대 정도 사전 예약을 받았다고 하네요.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니까 올해 애플 비전 프로의 호조에 힘입어서 글로벌 XR 헤드셋 출하량이 전년 대비 54% 정도 늘어난 390만 대를 기록할 거라고 봅니다. 이전에도 메타와 소니 등 제조사가 XR 헤드셋을 출시했는데 이용자가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하지 않아 가지고 이 대중화에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자체 OS하고 그 애플리케이션 그 마켓을 보유하고 있는 애플이 XR 기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대중화 측면에서 아주 의미가 남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조만간 삼성전자도 XR 헤드셋 만들 겁니다. 만들면 서로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또 그런 모습을 볼 것 같네요.
일단은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춥습니다.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